한 작은 마을에 사는 김영희는 항상 잦은 감기로 고생하고 있었다.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기 때문에 약을 달고 살았고 병원 신세도 종종 져야 했다. 어느 날 영희는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그녀의 건강 여행이 시작되었다. 우선 영희는 식단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평소 패스트푸드와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녀는 다양한 인터넷 자료와 책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였다. 그녀는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기로 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 시금치, 오렌지 등을 매일 섭취했다. 생강과 마늘 같은 면역력 증강 식품도 빼놓지 않았다. 추가로 발효식품인 김치와 요거트를 자주 먹으며 장 건강도 챙기기로 했다. 식단 변화와 함께 영희는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침마다 짧은 산책으로 시작했다. 걷기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길러주는 좋은 방법이었다. 차츰 그녀는 걷기에서 조깅으로 넘어갔고 주말에는 요가 수업에도 참여했다. 요가는 신체 유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영희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력 관리에서 식단과 운동만큼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였다. 영희는 매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고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여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영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몇 달 후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몸이 한층 더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차올랐다. 이후 영희는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로운 생활 습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친구 중 몇몇도 평소 잦은 감기로 고생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영희의 체험은 그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마을의 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영희의 건강 이야기는 널리 퍼져 결국에는 마을 전체의 건강 증진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희와 같은 방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마을은 병원 방문자 수가 줄고 활기 넘치는 마을로 변모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영희는 깨달았다. 면역력 강화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죄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치 있는 배움이란 사실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 얻은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그녀는 자신의 몸소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영희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바쁜 일상을 보내던 철수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살이 점점 쪄서 예전에 입었던 바지가 이제 맞지 않게 된 것이다. 그는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는지를 반성했다. 체중을 관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철수는 우선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오랜 고민 끝에 철수가 찾은 해답은 바로 꾸준한 습관이었다. 그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일시적인 운동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체중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그는 아침을 정기적으로 챙겨 먹기로 했다. 이전에는 늦잠을 자서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에 폭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일찍 일어나 몸에 좋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의 몸이 실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철수는 기다리기로 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몸은 조금씩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침을 먹지 않으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그는 정기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운동 루틴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매일 저녁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걷기를 시작했고 때로는 가벼운 조깅도 곁들였다. 처음 며칠 동안은 운동 후에 피곤했지만 점차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뭔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에 더 운동에 집중하게 되었다. 철수는 또한 과식과 단 음식을 피하기 위해 식사 기록을 시작했다. 먹은 음식과 그 양을 적어보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난 후 철수는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물론 외관상으로도 체중이 줄어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철수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즐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꾸준함이 체중 관리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고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지속했을 때만이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를 통해 철수는 이제 더 이상 체중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철수는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다. 철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꾸준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적정 수분 섭취량에 관한 전문가의 긴 이야기. 우리가 흔히 듣는 조언 중 하나는 하루에 물을 최소 1리터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고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조언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수분 섭취의 적정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기후, 그리고 하루 활동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건강 상태가 수분 필요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이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분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장 질환과 같은 특정 건강 상태는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수분 섭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도 한몫합니다.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무직과 같이 비교적 낮은 신체 활동량을 가진 사람들은 활동량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물을 조금 덜 마셔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운동선수나 육체 노동자와 같은 높은 활동량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땀을 통해 손실되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또한 기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서는 체온 조절을 위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조한 공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예상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루 물 2리터 권고의 또 다른 비판은 음료수나 식품 섭취를 통해 얻는 수분의 영향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과일, 채소 및 다양한 음료수 등으로부터도 상당한 양의 수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한 수분 섭취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하루 총수분 섭취량을 계산할 때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증을 느낄 때가 이미 탈수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갈증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수분 섭취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2리터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일반적인 권고는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개별 상황, 활동 레벨, 기후 조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 맞춤형 수분 섭취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수분 섭취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언젠가부터 현대인의 일상은 점점 더 바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윤수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수십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공부와 업무 때문에 온몸이 뻐근했고 항상 피곤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건강책을 한 권 읽게 되었고 그 안에 언급된 하루 10분 스트레칭이라는 구절이 마치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수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신 기지개로 시작했지만 점차 다양한 스트레칭 동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는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천천히 팔과 다리를 뻗어보며 늘려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주가 지나자 그때까지 겪던 작은 두통과 뻐근함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2주 후
윤수는 몸이 한층 가벼워진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한 달 후 그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활기차졌냐 는 질문을 하며 변화를 궁금해했습니다. 윤수는 웃으며 하루 10분 스트레칭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수의 체험을 들은 몇몇 친구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들 역시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윤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다른 친구는 운동을 시작하는 발판이 되었다며 감사했습니다. 윤수는 어느새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이 경험한 혜택과 스트레칭 방법, 동작을 자세히 설명했고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통해 작은 일상 습관의 힘을 깨달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몇 년 후 윤수는 오프라인 워크숍을 열고 많은 사람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그는 단지 스트레칭을 넘어 일상 속에서 작은 건강 습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윤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그 역시 더욱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루 10분 스트레칭은 윤수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바쁨 속에서도 잠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어 주었고, 스트레칭이라는 간단한 행위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건강 문제들을 조금씩 치유하면서 작은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